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정적인 태도 또는 무례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 말이죠.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불행을 피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만 만나면 인생 망친다. 불행을 피하는 방법.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쫓고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린다면 그 행복은 한낱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빛나기도 하고 반대로 망가지기도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할 5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겠지만 제 경험과 함께 사례를 곁들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항상 부정적인 사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요, 잘해보려는 의욕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긍정마저 다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일 도전해 보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답하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하면 그래도 미세먼지 심하잖아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좀 조심스럽구나 했는데요. 나중엔 제 자신도 뭔가 시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우리도 점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2.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음으로 남의 흠을 들춰내거나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데요. 함께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제가 아는 동료 중 한 명은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꼭 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라도 하면 금세 그러니까 넌 항상 부족해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점점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비난으로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3. 늘 경쟁하려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끊임없이 나와 경쟁하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적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뭘 하면 꼭 더 잘하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잘 되는 걸 질투하면서 흠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운이 좋았겠지 제대로 한 건 없을걸? 이라며 제 공을 깎아내리더군요. 경쟁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정작 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느라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4. 언제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네 번째는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던 지인은 항상 뭔가에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 가족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요. 처음엔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움을 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제가 감정적으로 소진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끝없는 피해자, 서사에 끌려다니며 나도 지치고 내 에너지도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5.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를 도운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더라고요. 저를 도와줬던 걸 빌미로 계속 저에게 부탁을 하고 거절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라며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이익 때문에 접근한 건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만나면 인생 망친다. 인간관계 전문가의 칼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부정적인 사람, 비난을 일삼는 사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조언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끊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거리 두기.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단칼에 끊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정신적 방패를 만들어라.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주도권을 가져라.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주제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고 긍정적으로 전환해 보세요. 시간 제한을 두어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면 만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비난하는 사람. 나의 자존감 지키기. 비난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비난일수록 더 그렇죠. 중요한 건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난을 객관적으로 분리하라. 상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이건 내게 건설적인 조언인가? 아니면 그냥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인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그 말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비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확고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잘한 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3.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나만의 속도로 걷기.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종종 자신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려 듭니다. 이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나를 소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쟁하지 않는 선언을 하라.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난 내가 잘 되길 응원해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경쟁 구도를 깨는데 효과적입니다. 비교 대신 성장에 초점 맞추기. 상대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집중하면 타인과의 경쟁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거리감을 조정하라. 필요 이상으로 얽히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과는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도움의 한계를 정하라.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인간적으로 옳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반복되는 요구에 지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도움을 주되 책임은 지지 마라. 내가 힘든 상황인 건 알겠지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야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요구를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어렵겠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재평가하라. 이 관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 멀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5.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의 가치 지키기. 이용하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한번 당하고 나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전문가의 조언. 거래의 공평성을 따져라.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나에게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구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왜 이걸 나에게 부탁하는지? 를 명확히 물어보세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금세 태도가 바뀔 겁니다. 끊는 용기를 가져라. 만약 이 관계가 오로지 상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단호히 관계를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행복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해 보세요. 물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결국 우리는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 아닐까요? 결론. 행복한 인생을 위해 관계를 재평가하라.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관계를 재평가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가지 조심해야 할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을 흔들지 않도록 정신적 거리를 두세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며 필요하다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도움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관계의 공평성을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용기를 가지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 내가 받는 에너지를 평가하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아보며 이 관계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 보세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 내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끝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나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세요.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계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행복한 인생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